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침에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양산 거래처에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 동급의 일반 승용차와 좀 싼 가격의 외제차를 사지 않고 수소차 넥소를 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넥소를 사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척추관 협착증 때문이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척추에 무리가 와서 관이 좁아져서 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러한 질환을 말합니다. 제가 개업 후에 중고차 좋지 않은 차를 거의 한 20년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 발로만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밟다 보니 오른쪽 다리에 무리가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허리 관절이 안 좋아지고 척추관 협착증이 오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밟는 빈도와 강도를 줄여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율주행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인터넷에 찾아보니 넥소 자동차라는 것이 수소차인데 원래 차량 가격은 7,400 정도가 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본인 부담금 4,5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구입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넥소의 구입 계약을 2018년 1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2019년 5월 달에 출하가 되었습니다. 넥소를 운행해보니 무엇보다도 장거리 운행, 특히 고속도로에서 장점이 많았습니다. 넥소에는 크루즈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또 회생 제동 장치, 자동 브레이크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또 자동 정지 장치, 오토홀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고속도로 운행에는 최적화된 자동차이고 시내 운행에서도 이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면 사실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밟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 제 다리는 힘쓸 일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연 허리도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수소차 넥소 사볼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현대자동차에 소속된 직원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수소차 넥소에 적용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스마트 기능은 동급의 다른 자동차에서도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사용하시던 것만 사용하시지 말고 탑재되어 있는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셔서 건강은 물론 운행을 쾌적하는 데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고속도로 모드에서 130km로 설정해 놓고 핸들에서 손도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느리게 가고 있는 앞차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악셀레이터를 전혀 작동하지 않고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끔씩 핸들을 잡아주세요 라는 신호가 울리면 핸들만 한 번씩 잡아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반자율이 아닌 일반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지금 넥소를 운행하고 있으니 정말 자동차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소차 넥소를 사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연료비입니다. 제가 휘발유차로 한 300km를 달리려고 하면 5만원 정도는 주입을 해야 달릴 수 있었습니다. 300km에 5만원. 그런데 이 수소차는 100km에 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소요됩니다. 즉 5만원이면 5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상온에서는 수소 1kg당 8,8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kg을 이제 충전을 하면 100km를 달립니다. 그러니까 5만원 정도를 충전을 하면 거의 500km, 600km를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휘발유차에 비한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통행료 또 주차료가 일반 차의 50%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 서울 간을 또는 고속도로를 자주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 통행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 통행료의 절반 정도만 지불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주 경제적인 것이죠.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편도,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0만원 정도의 휘발유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넥소는 10만원 정도의 충전이면 왕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몇백 킬로를 더 달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자동차세가 쌉니다. 1년에 25만원인가? 조금 아쉬운 것은 자동차 보험료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가격 7,500만원에 대비한 보험료가 설정이 되고 또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 4,500만원 정도의 지불로 7,500만원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니 자비 한 4,300만원 정도, 제가 아마 구입할 때는 4,3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자동차에 손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핸들을 한 번씩 잡아주는 것 외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른쪽으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핸들만 살짝 꺾어서 진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계속 이제 차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넥소 차를 제가 사게 된 것은 건강상의 이유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제 능력으로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차였기 때문에 샀는데 지금은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꺼번에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절반은 할부로 지금까지 매월 35만원 정도를 5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휘발유 차를 타고 다닐 때에 하고 넥소 차를 타고 다닐 때 연료비 아마 한 달에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연간 자동차세 또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은 통행료 이런 것들을 합하면 거의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용은 할부 금액 포함해서 전에 타고 다니던 휘발유 차와 차이 없는 비용으로 다니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결국은 신차를 한 2천만원 정도에 사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넥소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차량이라 하더라도 스마트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으니 타시던 대로만 타시지 말고 편리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운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톨게이트에 와서 여기서 그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